안녕하세요. 모든 앱을 위한 HTML5 CSS3 바이블 19강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4.7절에 있는 폰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셨다면 이 폰트 속성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것이므로 곧바로 코드를 입력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HTML 페이지를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바디 태그 내부에다가 h1 태그 하나랑 p 태그 하나를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용에는 h1 태그의 경우는 그냥 헬로 월드라고 하나를 넣고 p 태그에는 로렘 입춤을 사용을 해서 그냥 파라그래프 하나를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아볼 스타일 속성 같은 경우에는 폰트 사이즈 속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너무 간단해서 폰트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녀석에게는 기본적으로 크기 단위를 입력을 합니다. 물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키워드도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가 정확하게 몇인지 생각하는 것보다 퍼센트 단위라든지 아니면은 배수 단위, em이라든지 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크기 단위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출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h1 태그가 기본적인 폰트 크기의 2배이기 때문에 p 태그에 이 em을 적용했을 때와 같은 크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글 크롬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를 클릭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러한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글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글꼴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글꼴 맞춤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은 글꼴 맞춤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는 여기에 적혀있는 글꼴 크기가 적용이 됩니다. 오른쪽에 마우스를 올려놓아서 보시게 되면 16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기본적인 폰트 크기는 16픽셀이 되고 이 16픽셀을 기반으로 모든 글자 태그들의 크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p 태그는 16픽셀이고 h1 태그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되기 때문에 32픽셀이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제가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저 글꼴 크기를 변경을 하게 되면 약간의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그러한 것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저걸 바꾸는 것은 너무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 태그는 16픽셀, h1 태그는 32픽셀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h1 태그가 왜 2배인가는 표준 문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인데요. 표준 문서까지 갈 필요도 없이 개발자 도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h1 태그를 보시게 되면 폰트 사이즈가 2배, em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태그를 h2로 교체를 하고 보시게 되면 폰트 사이즈는 1.5em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6픽셀 곱하기 1.5가 되어서 24픽셀로 h2 태그의 크기가 잡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태그를 수정을 해보시면서 얘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폰트 패밀리 속성인데요. 폰트 패밀리 속성 같은 경우에는 폰트, 글꼴 자체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글꼴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컴퓨터에 사용된 폰트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맥을 사용하고 있다고 애플 고딕을 지정을 하게 되면 제 컴퓨터에서는 애플 고딕이 출력이 되지만 대부분의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화면에서는 이 애플 고딕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는 쉼표를 입력을 하고 폰트를 여러 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는 맑은 고딕이라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폰트 중 하나인데 이를 이러한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맑은 고딕 폰트가 있을 경우에는 맑은 고딕 폰트로 출력을 해주고 없을 경우에는 애플 고딕 폰트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저는 맥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맑은 고딕 폰트가 없어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맑은 고딕이 아니라 그냥 다른 폰트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애플 고딕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 애플 고딕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차근차근 사용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사용을 해서 스타일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녀석들도 읽기에는 두 단어로 읽히게 되지만 중간에 띄어쓰기가 없을 경우에 한 단어인데요. 만약에 이 녀석을 두 단어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애플 고딕이라는 폰트의 이름은 애플 띄고 고딕이 아니라 애플 붙이고 고딕이기 때문에 띄고 고딕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깨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글자 이상일 경우에만 이렇게 따옴표를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설정에 글꼴 맞춤 설정을 보게 되면 아래쪽에 세리프 폰트, 산세리프 폰트, 그리고 고정폭 글꼴 폰트가 지금 화면과 같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윈도우 크롬과 맥 크롬이 약간 다른데요. 맥 크롬에서는 세리프 폰트가 애플 명조, 그리고 산세리프 폰트가 애플 SD 산돌 고딕 네오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정폭 글꼴은 이러한 폰트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세리프 폰트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애플 명조가 지정이 되고요. 산세리프 같은 경우에는 애플 SD 산돌 고딕 네오가 지정이 되고 고정폭 글꼴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폰트가 지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폰트가 사용자 환경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폰트를 이렇게 뒤에다가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앞쪽의 폰트를 다 찾지 못해서 뒤쪽까지 갔을 때 마지막에 있는 폰트가 적용이 되고 이 폰트는 곧 이 글꼴 맞춤 설정에 있는 폰트로 지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리프 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조체로 부르게 되는 끝이 약간 날카로운 녀석이고요. 산세리프 폰트 같은 경우에는 끝이 뭉툭한 고딕체이며 고정폭 글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폰트들의 너비가 같은 녀석입니다. 이 고정폭 글꼴과 관련된 설명은 이전에 개발 전용 폰트를 설명할 때 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형태로 마지막 부분에다가 안전을 위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기본 폰트들을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 컴퓨터에 D2 코딩 같은 게 있다면은 D2 코딩으로 적용을 하겠지만 다른 사용자 환경에 이 폰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모노스페이스를 적용을 해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명조냐 고딕이냐 고정폭 글꼴이냐로 출력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폰트와 관련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폰트 스타일 속성 같은 경우에는 폰트의 스타일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탈릭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탈릭을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글자가 기울게 됩니다. 폰트 웨이트는 글자의 두께를 나타내는 속성이고요. 기본적인 폰트는 400이고 이걸 기준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두꺼워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900 정도를 지정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두꺼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폰트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실제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텍스트 얼라인은 이름 그대로 글자를 중앙 정렬할 거냐 왼쪽에 정렬할 거냐 오른쪽에 정렬할 거냐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글이라든지 영어는 왼쪽 정렬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센터로 변경을 하게 되면 중앙 정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텍스트 얼라인과 관련된 약간의 주의사항으로는 만약에 스팬 태그 같은 인라인 형식의 태그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표준 위반이긴 한데 적용을 하게 되면 전혀 중앙 정렬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 형식의 태그에서만 동작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녀석은 다시 p 태그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라인 하이트 속성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줄 높이를 지정해주는 속성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녀석도 블록 형식의 태그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어쨌거나 라인 하이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글자의 줄 높이가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줄높이가 웹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 크게 변경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div 태그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버튼이라고 넣었을 때 저 div 태그를 버튼처럼 만들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너비를 지정을 해주고 높이를 지정을 해준 뒤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쁜 색으로 주어서 저는 대충 레드로 주도록 할게요. 보더 라디우스를 줘서 테두리를 약간 둥글게 만들어 주고 글자를 중앙 정렬을 해서 센터로 넣어 주게 되는데요. 이 녀석의 가로축 방향, X축 방향으로 중앙 정렬을 할 때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가 유용하지만, 세로축으로 중앙 정렬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라인 하이트 속성을 사용을 해서 현재 태그의 높이와 같은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는 폰트가 개떡이라서 중앙 정렬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높이와 라인 하이트를 같게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글자가 세로축 방향, Y축으로도 중앙 정렬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라인 하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버튼 같은 걸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A 태그에다가 어떠한 링크를 주고 글자를 쓰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텍스트에 밑줄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자를 조금 더 크게 보일 수 있게 H1 태그 내에다가 이 녀석을 넣어주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A 태그 등으로 텍스트가 밑줄이 쳐지게 되는 걸 제거하는 속성이 바로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입니다. 이 녀석을 논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과 같이 밑줄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글자 색은 어떻게 바꾸나요? 라고 한다면 그냥 컬러 속성으로 화이트 등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글자 색상이 바뀌게 되니까 글자 색상에는 큰 염두를 안 하셔도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 색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놓았을 때를 의미하게 되는 호버에다가 컬러를 또 주셔야지 두 번 먹어서 흰색이 유지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살펴보았던 폰트 관련 속성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한 번쯤 더 정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거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유튜브 아래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